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승마는 집중력을 높이고 건강에는 좋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즐기기는 힘든데요. 함안군에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승마장이 생겼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흑갈색 말 한 마리가 힘차게 내달립니다. 빠른 속도로 원을 그리더니 1.5m 높이의 장애물을 거침없이 뛰어넘습니다. 경남 첫 공영 승마장이 함안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도 뭘 접하기 힘든 스포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배우기는 좋은 것 같아요. 45억 원을 들여 축구장 20개 면적 위에 실외 승마장 4곳과 실내 승마장 2곳, 마방 45칸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마장 마술 경기를 위한 국제대회 규격의 승마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승마를 배울 수 있는 실내 마장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창원, 진주 등 주변 도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고 함안군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사설 승마장에 비해 비용이 30%가량 저렴합니다. 체험 승마를 비롯해서 전문 승마 레지 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아울러서 현재 운영 중인 경주마 휴양시설도 잘 운영을 해서 함안군은 유소년 승마 체험 교실을 확대하고 낙동강변 승마 코스를 개발해 공영 승마장을 가족 휴양지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이맘때쯤 울산 태화강엔 까마귀떼가 찾아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겨울 진풍경인데요. 화려한 군무 함께 보시죠. 강성원 기자입니다. 태화 강변 하늘이 마치 검은 물결로 출렁이는 듯합니다. 해질 무렵 모여든 까마귀 수만 마리입니다. 하늘에서는 연신 까마귀떼의 화려한 군무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전봇대와 전깃줄도 모두 까마귀 차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고 이 모습을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까마귀떼를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너무 좋네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두 종류로 몽고 북부나 시베리아 동부 등지에서 서식하다 매년 10월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울산 태화강 대숲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까마귀떼는 낮이면 먹이를 찾아 울산 인근을 헤매이다 저녁 무렵이면 안식처인 대숲이 있는 이곳으로 몰려와 밤을 보냅니다. 10년 전만 해도 10,000마리 정도에 불과했던 개체수가 지금은 해마다 늘어 5만 마리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잠자고 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이 주변이 다른 곳보다 먹이 활동에 훨씬 더 유리하다. 텃새인 큰부리 까마귀와 달리 철새인 갈까마귀, 떼까마귀는 주로 낙곡이나 해충을 먹고 살아 이듬해 농사에 도움을 주는 길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삼호동 일대를 에코마을로 조성하고 까마귀떼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밀양시 산내면 가엔교차로 주변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언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8살 이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남해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다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인건비는 근로 대가가 아니라 문화해설에 따른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발명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창작 연구 끝에 만든 발명품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야마구치현 발명협회가 개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발명클럽 회원의 작품 36점이 전시됐습니다. 소년 소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은 발바닥에 경혈을 둘러 마사지하는 기계로 고민의 흔적이 돋보였습니다. 또 일반부 우수상은 스패너의 볼트를 잡는 부분의 폭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든 발명품이었습니다. 発明を皆さんに広めていったり
発明をもっともっと進めてい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工夫展の方を開催しております。 일본 국내외 현대 조각 작품을 야외 전시하는 우베시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우베 비엔날레에는 일본과 해외 30개국에서 266점의 응모가 있었고 이 가운데 심사에서 선정된 18점이 전시됐습니다. 대상은 우베 나무라는 작품으로 깊이 2m의 구멍에 나무 뿌리를 넣은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불가사의와 나무의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또 프랑스 조각가의 작품은 무너진 모양의 케이크를 주제로 만든 것으로 전통적인 야외 조각 작품의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에 앉거나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조형의 재미를 즐겼습니다. 作品の前に立ってあまり難しいことは考えずに作品を見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何かしら思いが湧いてくると思います。 우베 비엔날레는 이달 29일까지 우베시 도키와 공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지난 주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지리산과 해안 지역에 집중된 모습인데요. 거제 서해말의 경우 149mm의 비가 지났고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물러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아침엔 내륙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 13도로 시작해 한낮엔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하동 19도, 진주 1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과 토요일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진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군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300여 명이 대안적십자사를 통해 오늘부터 12일까지 건강상담을 받습니다. 창녕군 주매마을 등 창녕의 우포늪 생태체험 4개 마을이 환경부에서 인증해 국비를 지원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남해군은 낚시꾼 300여 명이 참가해 감성돔 낚시 실력을 겨루는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오는 15일 개최합니다. 사천시는 2015년산 공공 비축미국 8만여 포대를 사천의 검사장 150여 곳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매입합니다. 경상남도가 김장철을 맞아 젓갈 등 식품업체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일까지 고춧가루, 젓갈 등을 만드는 업체 250여 곳을 대상으로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에 폐기하거나 회수 명령을 내리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함양 지역 곶감 매출이 올해 3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함양군은 올해 곶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8만 접으로 매출 규모는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함양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800여 곶감 생산 농가가 원료 감껍질 벗기기와 말리기 등 곶감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대표 숙박 휴양시설이 될 해양관광 테마파크가 오는 25일 착공합니다. 거제시는 최근 투자자인 한화호텔리조트와 실시 협약을 맺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25일 해양관광 테마파크의 착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관광 테마파크 사업은 총 사업비 1,930억 원으로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424실의 콘도미니엄과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